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의력으로 가장 인정받는 직업이 화가이죠. 미국에서 가장 재력 있는 화가 5위에 속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빗 최. 미국의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의 채널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페이스북 본사 벽에 그래피티를 그려주고 그 작품비를 받은 대신 페이스북에 주식을 받아 큰 부자가 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빗 최는 유명 화가로 성장하기 전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가서 무작정 탄자니아 부족인 하차족으로 살아가는 체험을 수개월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차 부족과 50마리의 개들과 함께 개코 원숭이를 사냥하는 등 도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원시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맨발로 정글을 뛰어다니고 맨손으로 벌집을 채집하고 사냥한 원숭이의 뇌를 끓여 먹었습니다. 이런 그의 경험은 그가 창의적인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최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원숭이의 뇌를 끓여 먹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에는 창작 활동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 또 그것은 시상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뇌의 창작 활동을 중개하는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의 교환을, 중개를 하는 그러한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체적 감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관절 감각, 전정, 고유 감각, 이러한 것들은 브레인스템, 뇌줄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 시상에서 이렇게 부채살 같이 이렇게 피질로 감각을 전달하고, 그런 피질과 여러 기능들이 다시 종합이 돼 가지고 운동 명령이 다시 시상으로 오면 이 시상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다시 여러 우리 신체 부위의 행동,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뇌에 정보를 보내거나 받거나 처리하는 기능은 시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상 뒤에는 소뇌가 뒤에 붙여 있습니다. 이 소뇌는 기존에 경험했던 모든 무의식적 기억이 소뇌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작하는 모든 것 마치 블랙박스처럼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은 시상은 소뇌로 보내서 소뇌의 반응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동작을 만들 때는 이 기저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저핵인 이게 시상과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모든 새로운 동작을 만드는데 보내면은 새로운 동작은 운동 명령으로 시상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시상이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다시 척추로 보내 가지고 우리가 동작과 여러 가지 행동을 만들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보내죠. 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보가 다 중개가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여러 것으로 보내가지고 반응을 받아서 다시 또 새로운 동작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보다 더 좋은 동작, 보다 더 좋은 창의적인 활동이 그래서 이 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축구를 하는 것을 잘 보면은 빌드업이라 그래가지고 공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받아서 옆으로 또는 좌우로 또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슈팅을 하기 좋은 위치로 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갑니다. 그래서 슈팅하기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서 슈팅을 해가지고 이제 골을 넣죠. 그걸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상에서는 감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마로 보내고 뇌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고 편도체로 갔다가 또 가고 뇌줄기로 갔다가 동작을 만드는 기저핵이라는 데로 갔다가 과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손해로 갔다가 이렇게 여러 바퀴를 돌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상이 이렇게 종합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불면증도 생기고 말을 하기 싫어하는 함구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시상이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행동을 하는 이 기본적인 기능이 잘 되면 우리의 건강이 새로워집니다. 데이빗 최어 자연 속에서의 그의 경험은 뇌 속에서 특히 시상 발달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뇌가 자연으로부터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는 1차적인 기능이 발달해야 되죠. 온몸을 벗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피부 감각, 그게 아주 탁월하게 발달한 거죠. 숲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것, 통증의 감각, 온도에 적응 감각, 압력 감각 이런 것도 발달. 청각도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정확하게 발달하죠. 시각, 입체적으로 사물을 보고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입체적인 관찰이 아주 탁월하게 발달하죠.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들이 후각이 가장 발달하는데 기억이 제일 좋은 것, 지능 발달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후각인데 도시 생활에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죠. 미각, 자연의 맛은 가공되지 않는 모든 과일이든지 모든 맛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뇌는 행복하죠. 원래 뇌가 설계되어 있는 대로 기능이 일깨워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관절 감각, 도시에서는 관절 감각이 발달이 안 됩니다. 온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관절 감각이 모든 동작을 만들죠. 특히 손가락에 관절이 참 많죠. 전정 감각이라는 것은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자세를 잡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고유감각, 자기 신체 전반적인 그 기능을 발달시키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에 데이빗 최는 산속에 들어가서 밀림 속에 들어가서 동물과 함께 살았던 그것이 뇌를 가장 건강하게, 특히 시상의 기능을 잘 발달시켰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화가로서 작품을 많이 했을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에 대한 이해를 오늘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건강하게 또 뇌를 관리할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